혹시 지금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무조건 많이 움직이고 많이 땀 흘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매일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닳게 하고 척추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관절 통증의 상당 부분은 과사용과 잘못된 움직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몸의 구조에 맞지 않는 운동을 반복해서입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이지만 관절은 소모품과도 같습니다. 엔진을 키우겠다고 브레이크를 계속 갈아버리면 결국 차는 멈춥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무릎과 허리를 지켜보며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운동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뻐근함, 그 다음은 통증, 그리고 결국은 병원 침대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척추와 무릎은 이미 수십 년을 버텨온 구조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의 수분 함량은 줄어들고 연골의 탄력성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적인 충격과 과도한 굴곡이 더해지면 손상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세게, 더 많이, 더 힘들게 해야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늘 저는 60 이상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운동과 그 대신 몸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두 발로 걷고 손주를 안고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반복하는 대표적인 동작이 왜 척추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 혹시 뱃살을 빼기 위해 지금도 매일 잇몸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배가 들어가야 건강해 보인다는 생각에 바닥에 누워 상체를 반복해서 끌어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복근 운동의 기본은 윗몸 일으키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척추, 굴곡 운동은 노년기 디스크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상체를 끝까지 끌어올릴 때 허리는 활처럼 휘어집니다. 이때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앞쪽은 눌리고 뒤쪽은 밀려나는 압박을 받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분이 충분해 충격을 흡수하지만 60 이후에는 디스크 내부의 수분이 감소하고 섬유륜이 약해져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공을 반복해서 꺾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작은 균열이 생기고 결국 터져버립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윗몸 일으키기 동작 시 허리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통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누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찌릿한 통증과 함께 허리를 펼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 디스크가 왔습니까? 운동이 잘못된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뱃살은 특정 부위 운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복부 지방은 전신 에너지 소비와 식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윗몸을 수백 번 반복한다고 해서 복부 지방만 선택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만 혹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복부 깊은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배꼽을 등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그 상태를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풉니다. 또는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뻗었다가 돌아오는 방식의 코어 안정 운동을 해 보십시오. 허리는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겉근육이 아니라 척추를 보호하는 속근육을 단련합니다. 마치 건물의 철골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양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노년기 운동의 기준은 강도가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목을 시원하게 하려고 무심코 하는 습관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혹시 목이 뻐근할 때마다 고개를 크게 빙빙 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원하다는 느낌 때문에 습관처럼 목을 한 바퀴, 두 바퀴 힘주어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경추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골극이라 불리는 뼈 돌기가 자라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을 원을 그리듯 과도하게 회전시키면 경추 관절에 비정상적인 전달력이 가해집니다. 쉽게 말해 문이 낡았는데 경첩을 비틀어 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끼익 소리만 나지만 반복되면 경첩이 빠져버립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회전하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팔 저림이나 손끝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경추 디스크 탈출과 신경근 자극이 이런 반복적 과신전 동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혈관입니다. 목에는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과도한 회전과 젖힘은 일시적으로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고혈압이나 경추 퇴행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원함을 안전함으로 착각합니다. 순간적으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구조물에는 부담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크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늘리는 것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은 뒤 한쪽 손으로 반대편 머리를 잡고 천천히 옆으로 기울입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 턱을 살짝 당겨 뒷목을 길게 만드는 자세를 유지해 보십시오. 거북목을 바로 잡는 기본 동작입니다. 이때 반동을 주지 않고 호흡을 천천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은 힘으로 푸는 부위가 아니라 균형으로 풀어야 하는 부위입니다. 작은 관절들이 정교하게 쌓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은 과장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옵니다. 다음 4부에서는 무릎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선택한 운동이 오히려 연골을 닳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부 헬스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무릎을 보호한다면서 무거운 기구를 힘껏 밀어내십니다. 특히 앉아서 발판을 밀어내는 동작은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방식이 과연 관절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깊게 구부린 상태에서 강한 저항을 반복하면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문지방이 달아있는데 그 위를 계속 세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무릎 연골은 이미 수십 년을 사용해 얇아져 있습니다. 연골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통증이 늦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내려올 때 시큰거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 붓고 열이 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고강도 굴곡 운동이 퇴행성 관절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무게입니다. 자신의 근력보다 과도한 중량을 사용할 경우 관절이 흡수해야 할 충격이 커집니다. 근육은 회복되지만 연골은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게를 드는 것이 건강의 상징은 아닙니다. 정확한 자세와 범위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구 대신 자신의 체중을 활용하십시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동작을 천천히 호흡과 함께 반복하십시오. 또한 평지에서 보폭을 약간 넓혀 천천히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절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은 엔진이 아니라 연결 부위입니다. 연결 부위가 손상되면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심폐 건강을 위해 도전하는 격렬한 운동이 왜 노년기에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숨이 턱까지 차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어야 제대로 운동한 것 같다고 느끼십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심혈관계는 젊은 시절과 반응 방식이 다르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은 감소하고 동맥벽에는 보이지 않는 침착물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달리기나 무리한 인터벌 달리기는 관절뿐 아니라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완주를 목표로 삼습니다. 기록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노년기 운동의 목표는 완주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하루를 무리 없이 보내고 10년, 20년을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달릴 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과 고관절, 척추로 전달됩니다. 그 충격이 수천 번 반복되면 연골은 서서히 마모됩니다. 연골은 소모성 구조물입니다. 한번 다르면 자연스럽게 재생되기 어렵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과도한 고강도 운동이 특정 연령대에서 관절 퇴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심폐 기능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답은 과격함이 아니라 규칙성에 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조금 힘들지만 한두 문장은 말할 수 있는 속도로 30분 정도 걷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3분은 편안하게, 1분은 조금 빠르게 걷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인터벌 걷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이는 통증, 어지럼증, 비정상적인 호흡 곤란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참는 것이 의지가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리를 반복해서 구부리는 운동은 피하고 목을 과하게 돌리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무릎에 과도한 중량을 싣는 동작은 줄이고 달리기 대신 걷기를 선택하십시오. 운동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기록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꾸어도 좋습니다. 안전한 방식으로 내 몸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